서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유리창 밖으로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낡은 붉은색 마티즈 한 대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철수, 은퇴한 정비소 사장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의 아내 정혜가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오래된 옷차림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있는 그대로 가면 돼. 정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 안에서는 이미 한기태 부부와 그 아들 민재, 그리고 소연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기태는 시계를 확인하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죠.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하는데 차가 막혔나 보네. 그때 유리창 밖으로 낡은 마티즈가 보이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윤미숙이 흘낏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여보, 저 차 혹시 소연이네 부모님이 타고 온 건 아니겠죠? 한기태는 웃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아직 있나? 문이 열리고 철수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정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철수는 깍듯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테이블의 공기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듯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한기태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차가 오래돼서 걱정되시겠어요. 그 말에 정혜는 얼굴이 굳었고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웃으며 대답했죠. 마티즈지만 아직 잘 달립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윤미숙은 일부러 손목에 금팔찌를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소연 씨는 참 곱네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비소를 했습니다. 손으로 먹고 사는 일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기태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비소라 요즘 그런 일 하기도 쉽지 않죠. 대단하십니다. 그 말의 뉘앙스 속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불편한 기색으로 물잔을 꼭 쥐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기태는 갑자기 자리를 정리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격이 많이 다르네요. 그 말은 식탁 위의 모든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며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철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는 주차장에 서 있는 낡은 마티즈를 바라봤습니다. 그 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석에 오른 철수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 차처럼 나도 아직 달릴 수 있다.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겨울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어깨에는 묵직한 피로가 내려앉았고 뒤따르던 아내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손가방 끝만 꼭 쥐고 있었죠.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빠, 그냥 제가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떨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세상에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티즈의 시동이 걸리자 엔진이 낮게 웅웅 울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고 라디오의 잡음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정혜는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내가 다 부끄럽네요.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불빛이 멀어지고 도심의 네온 사인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거실엔 정혜와 철수만이 남았습니다. 정혜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잊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잊자고 해도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속에 맺힌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걸어가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구 상자와 기름 묻은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슨 스패너와 드라이버,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함에는 한기태 공업 설립 기술자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잊을 수가 없지. 그때도 사람은 같았으니까.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철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는 마티즈 키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깔봤지만 세상은 아직 안 끝났지. 그의 눈이 천천히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름 옆에 조용히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골목을 덮으며 세상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철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빚을 갚을 차례야. 그의 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단단한 불씨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마티즈 열쇠고리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겨울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마티즈의 엔진 소리가 조용히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도면과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료이자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철수는 20년 만에 한적한 공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색빛 건물 사이로 들어서자 녹슨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광기계.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반겼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철수를 보고 놀란 듯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십니까?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제자 최영수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반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수야, 오랜만이구나. 아직도 이 일하고 있었구나. 다 사장님 덕분이죠. 우리한테 기술 다 가르쳐줬잖아요. 공장 한켠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철수는 커피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한기태가 나란히 서 있던 사진이었죠. 둘 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뒤에는 한성기공 창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진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요즘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한 회장님이라고 그분 맞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랑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전 기술 특허 때 사장님 이름 빼버렸던 거 기억나요? 그게 회사 크는 발판이 됐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일 잊은 적 없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그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기술량도 계약서다. 내 서명은 있지만 내용이 조작돼 있어. 형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증거가 필요하지. 그동안 참았으니까. 형수는 즉시 몇 명의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 다른 공장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명씩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사장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돕죠. 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옛 기술자들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지. 사무실 창밖에는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잊혀졌던 이름들이 하나둘 다시 불려졌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기태, 이번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으로 보여주겠다. 그의 손끝이 계약서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순간 세월에 묻혀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는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오래된 간판을 떼어내고 직접 손으로 새 현판을 걸었습니다. 세한기공. 그 이름은 그가 젊은 시절 한기태와 함께 세우려 했던 회사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이제 내가 멈췄던 걸 다시 시작할 때야. 그의 손에 들린 드라이버가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하나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수와 몇몇 옛 동료들이 낡은 기계들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모두의 얼굴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철수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기계 옆에 섰습니다. 우리한테 없는 건 돈이지만 기술은 아직 남아있잖아.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요즘 한기태 회사 정부 납품건 준비 중이래요. 그 기술, 우리가 예전에 만들던 엔진 축 설계랑 거의 똑같아요. 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내면 되겠네. 밤이 깊었지만 공장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도면을 펴고 형광등 아래서 붓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젊은 시절보다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그 옆에서 형수가 부품을 조립했고 제자들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명세서, 등록 신청서, 그리고 납품 제안서가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기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던 눈빛, 그리고 차가운 웃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정의로 이길 거다. 며칠 뒤 그는 한 투자회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대표가 그를 맞으며 말했다. 박 사장님, 기술력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투자 생각 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 절대 제 이름으로 팔지 마세요.
우리 기술자들이 만든 이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대표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분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돌아오는 길, 마티즈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녹아 흐르는 도심 불빛이 반짝였죠. 철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동은 걸렸다. 그의 눈빛에는 평생 묵혀왔던 자존심이 깨어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안기공의 문 위엔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빛은 희미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박철수의 복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세안기공의 작은 공장 안은 분주했습니다. 새로 제작한 엔진 축이 완성되어 시험대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회전음이 부드럽게 울리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성기공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가 옆에서 성능표를 들여다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진동률 3% 미만이에요, 사장님.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걸 보여줄 때지. 그의 눈빛이 창밖의 회색 하늘을 향했습니다. 며칠 뒤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규모 납품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한성기공도 중소업체 수십 곳도 모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엔 세안기공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죠. 한기태는 명단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세안기공? 듣도 보도 못한 회사군.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한기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철수 설마 그 인간이? 그날 저녁 철수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입찰 서류와 발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사장님, 경쟁사가 제출한 자료 일부 확보했습니다. 우리랑 같은 구조인데 효율 수치가 훨씬 낮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미 나와 있네. 우린 말보다 증명으로 이길 거야. 그는 종이 한 장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설계한 핵심 특허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찰일 전날 밤 그는 공장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눈발이 흩날렸고 그 빛 속에서 마티즈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시동이 걸린 거다. 다음 날 아침 전국 각지의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붐비는 회의장 안 한기태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사장. 회의장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아올랐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오랜 세월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발표를 앞둔 철수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안정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겠네. 그는 마티즈 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한편 무대 위의 스크린에는 세안기공 새로운 세대의 기술력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철수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당일 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했고 무대 앞에는 국가기술 납품 선정 발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기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맞은편 박철수는 낡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볼펜 한 자루와 손때 묻은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죠. 주최 측 직원이 발표 순서를 외쳤습니다. 다음은 세안기공 박철수 대표님 발표입니다. 순간 회의장의 시선이 일제히 철수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정비소 출신이라는데.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도면을 펼치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환경 효율이 2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엔진 축의 단면이 화면에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기술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의 눈빛 속에는 세월이 아니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기태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저건 이미 우리가 10년 전에 상용화한 기술이야. 그러나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혹시 이 설계에 사용된 원천 특허는 어디 소유입니까? 철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이며 1998년에 최초 출원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심사위원이 서류를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원천 특허 등록자 박철수. 한기태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세안기공 1위, 기술성 평가 만점. 철수는 박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의 곁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사장, 세상은 변했어. 하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았지. 그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깨에는 한 세대의 자존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마티즈가 주차장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수고했다, 친구.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 위로 손을 올리자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엔 한 남자가 세상 앞에 다시 섰다는 자부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찰 발표가 있던 지 일주일 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회의장. 언론사 로고가 가득한 현수막 아래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한성기공의 부정계약 의혹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한기태는 식은 땀을 닦으며 대응하느라 허둥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자료가 조작된 겁니다. 그러나 화면에 띄워진 증거 문서에는 1998년 원천특허 박철수 명의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차분히 말했다. 이 자료는 세안기공 측에서 공식 제출한 것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기태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한 회장님, 기술 도용 인정하십니까? 박철수 대표와의 과거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쪽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 한기태와 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비쳤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의 두 남자. 한때 동료였던 두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상이 돌고 도는 법이지. 한기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철수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한기태의 몰락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죠. 형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겁니까, 사장님?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는 끝났지. 하지만 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지. 그날 저녁 철수는 마티즈를 몰고 강변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기공의 불법 납품과 특허 도용이 밝혀지며 대표 한기태는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소리에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제보자이자 원천기술 보유자인 박철수 대표는 정직한 기술이 가장 강한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핸들을 꼭 쥐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끝났다. 마티즈는 한강 위의 다리를 천천히 건넜습니다. 노을빛이 차창으로 스며들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민재와 소연이 이제 자유로워졌겠지. 그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후련함의 표시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도로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붉은 마티즈의 뒷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몇 달이 흐른 봄날 아침 공장 마당에는 새하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세안기공의 간판은 빛나고 있었고 공장 안에서는 부드러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박철수는 작업복 위에 연한 베이지색 점퍼를 걸친 채 출근한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오는 게 습관이지. 젊은 사람들보다 늦으면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엔 여유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낡은 마티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빤히 닦여 윤이 나는 차체, 창가에는 작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이 차도 바꾸셔야죠. 상 받은 사장님이 이렇게 오래된 차 타면 사람들이 놀라요.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차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버릴 수가 있겠냐. 그는 차의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내 자존심이자 친구야. 그 순간 마당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양복 차림의 한기태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표정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조용히 걸어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왔나, 한 사장. 한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 미안하네. 그때는 내가 눈이 멀었어. 철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한기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네. 자네처럼 품격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네.
그 말에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태가 떠난 뒤 소연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화 안 나셨어요? 화는 오래전에 식었다. 그 사람도 이제 자기 몫의 벌을 받았잖니.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요한 평화가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철수는 마티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거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 몇 송이가 차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소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마티즈로 출근이세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비싼 차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느냐니까. 마티즈가 천천히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차체를 감싸며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고급차들이 줄지어 달렸지만 그 낡은 마티즈는 그 어떤 차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그의 눈빛엔 후련함과 자부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멀리 공장 간판이 작아지고 봄바람이 그를 스쳤습니다. 붉은 마티즈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지며 그의 긴 여정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